안녕하세요, 도준부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만큼 마이크 앞에선 제 감정이 너무 설레는데요. 이 설레는 감정을 계속 이어가서 오늘은 월급 안 쓰고 여행 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꼭 아껴야만 절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태 절약인으로서 30년간 절약을 해왔지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절약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발전을 줄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가족들과의 추억들도 줄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약과 이 발전의 절충안을 생각해낸 게 바로 부업입니다. 월급을 안 쓰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전거 배달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말고 부업 통장을 만들어서 월급 이외의 부업 수입을 들어올 때마다 부업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이 통장에 넣은 돈 안에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돈을 씁니다. 월급은 고스란히 자산으로 모아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게 생긴다면 그 부업 수입에서 또 통장을 쪼개서 2에서 30%는 또 다른 저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세 달 정도 돈을 모아놔서 이번 부산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반년간 살았고 지금은 삶의 질이 절약만 했던 과거와 전혀 달라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부가 부업으로만 모았던 여행이 다른 여행이랑 달랐을까요? 한번 저희 부부의 부산 여행 영상 보시죠. 수원역에서 2시간 50분 정도 걸려서 셀카의 성지인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비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날씨 요정인 와이프와 함께 가서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부산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가봐야 맛집이 있다 해서 차이나타운에 왔습니다. 맛집 감별사이자 쩝쩝박사인 제가 볼 때는 저 줄을 보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맛집이 맞는 줄 알았거든요. 가게 이름은 신바론이라는 맛집이었고요. 30분째 싫어요? 아니 30분쯤은 얼마나 기다려야 돼? 주말 점심 기준으로 웨이팅은 기본이니 시간대를 잘 골라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날 날씨가 37도를 찍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먹어보겠다는 신념하에 시원한 이디야에 왔습니다. 진짜 맛없기만 해봐라. 그렇게 카페에서 50분 정도 기다리고 신발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콩국, 고기만두, 군만두를 시켰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콩국이라는데 많은 방송에 나와서 호평을 받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다가 빵을 찍어 먹는 느낌인데 더운 여름이어서 그런지 저는 이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만두가 나왔는데요. 군만두는 먹을만 했습니다. 와, 엄청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군만두였고요. 그리고 고기만두가 나왔는데요. 맛은 그냥 기본기가 충실한 고기만두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웨이팅을 해서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방송에 많이 나오고 역사가 깊은 곳이니 부담 가지 않은 가격에 웨이팅이 길지 않다면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호텔 체크인까지 시간이 남아 해운대 해리단길이라는 핫한 곳이 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해리단길을 가기 전 바다를 안 볼 수 없어 해운대에 갔습니다. 광활한 바다를 보니 현생 복귀로서의 인생의 스트레스가 잠시나마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최근 막 핫한 곳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막 상권이 생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간단한 카페를 가시기 원한다면 여기보다는 서면 카페 거리를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땡볕에 있을 수 없으니 미닝풀이라는 카페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미닝풀 들어갈 때는 여심을 자극하는 인스타 감성에 자본주의로 도배된 입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웨이팅이 생겨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강아지가 편하게 앉는 모습을 보니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메뉴는 아이스티와 녹차 썬데를 시켰고 맛은 그냥 전향이었지만 카페 분위기가 편해서 와이프와 1시간가량 수다를 떨었고 이날 수다의 주제는 이제 곧 태어날 아기의 아기용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기용품은 정말 준비할 게 수백 가지라 수다를 다음으로 기약하고 호텔 체크인하러 강할리로 가기 전에 해운대 근처에 맛있는 떡볶이 맛집이 있다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떡볶이집 이름은 상국이네였고요. 여기도 역시 웨이팅이 있었지만 간단한 분식이라 회전율이 높아 금방금방 줄이 빠졌습니다. 일단 떡볶이집이니까 떡볶이와 물떡이란 게 있어서 물떡을 시켰는데요. 떡볶이는 그냥 물엿 베이스와 고추장 베이스의 꾸덕꾸덕한 떡볶이였고 왠지 제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떡은 오뎅 국물에 데운 가래떡 같은 느낌이었고 오뎅 국물은 떡에 배어들지 않아서 그냥 가래떡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산 대표 맛집 2개를 실패하고 호텔 체크인을 했습니다. 호텔 원이라는 호텔이었고 오션뷰 중에 그나마 저렴한 방이었는데 잠은 딱 2명이서 자기 좋을 정도였고 화장실, 욕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잠시 앉아 광안대교의 바깥 뷰를 보니까 앞서 실패한 부산 맛집 2개를 만회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은 호텔 원 로맨틱 오션터치라는 방이었고, 사실 침대는 좁지 않지만 방이 좁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부산에 왔으면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1박 2일 여행할 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투숙객이면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 여행을 가기 전에는 드론쇼라는 게 있는지 몰랐는데, 맛집을 검색하다 보니 오늘 드론쇼가 있다고 해서 저녁을 먹기 전에 시간에 맞춰 드론쇼를 보러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드론쇼로 부산뽕에 취한 채 백종원 한시대첩에 나왔던 정원 해물탕이라는 곳을 갔다. 거의 해물탕 단일 메뉴 느낌이라 해물탕 중짜 하나를 시켰다. 해물탕이라 해서 빨간색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칼칼한 해물탕이 아닌 홍합탕처럼 맑은 해물탕이 나왔다. 물론 4만원이라는 가격대에 맞게 해물이 푸짐하게 나왔지만 약간 국물이 밍밍하다는 느낌을 여간 지울 수는 없었다. 또 한 번의 식당 선정 실패로 한껏 드론쇼로 취해있던 부산뽕에 해장이 된 느낌이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오니 7월 초에 광안리의 밤은 선선했고 버스킹하는 사람들의 열정으로 뜨거웠다. 그렇게 광안리에서 한 바퀴 산책을 마치고 숙소를 들어가기 전 토스트로 건물을 올렸다는 문토스트의 건물 벽도 한 개를 더 쌓아주러 갔다. 토스트는 생각보다 가격 대비 맛있었고 해물탕보다 내 입맛에 가까웠다. 이걸 보면 맛은 가격에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숙소를 도착하니 돈값하는 야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부부는 이 야경을 이불 삼아 잠에 들었다. 광안대교 앞에서 맞는 아침은 개운했고, 우리 부부는 부산에 더 많은 곳을 돌아보기 위해 열정 가득히 일찍 체크아웃을 했다. 체크아웃을 하자마자 태양의 열정도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산에서의 아침은 부산의 역사가 담긴 국밥을 먹으러 왔다. 수영 돼지국밥이라는 수유 미식회에 나온 식당이었다. 저희 부부가 시킨 것은 수육백반과 돼지국밥 2개를 시켰고, 국물이 싱거워서 짭짤하게 먹는 제 입맛에 또 맞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산 음식이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피팽이라는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가게가 있다 해서 그 가게에 한번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빵이 유난히 더 맛있었습니다. 이날따라 부산이 너무 더웠는데 이 더위에 어디를 더 움직이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서 역 한켠에 있는 카페에 자리 잡고 더 빠른 차로 올라가기 위해 출발 직전 예약 취소가 되는 차가 있나 없나 계속 업데이트를 하며 수강 신청을 하던 10년 전 스킬을 다시 시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수강 신청에 성공을 해서 더 빠른 시간의 배차로 일찍 집에 올 수 있었고, 집에서 콘치즈 불닭볶음면을 먹었는데 부산 여행 통틀어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항상 설레지만 여행의 끝은 집 나가면 고생이고 집밥이 가장 맛있다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부부의 부산 여행 영상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